는 설명회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최대한 자세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하시면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채팅이 중간중간 잘 안 보이는데, 끝나고 나서 채팅을 한 번에 쫙 읽고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7시가 조금 지나서, 부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늦은 시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상해 99 취업 리부트 코스를 총괄하고 있고, 어, 한 3년 정도 요 부트캠프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호생들 한 3천 명 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 좀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혜택이 있어서 요거 먼저 안내드리고 바로 내용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에게 서류 합격 이력서 템플릿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 이런 뭐 네이버 뭐 이런 데 붙으신 분들 템플릿 제공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신청하셨을 때 교육비 1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제공이 됩니다. 요거는 아마 마지막에 링크를 아마 올려주실 거예요. 또 그거 링크에다가 이름 쓰시면 혜택이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3부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총 한 1시간 안팎으로 걸릴 거고요. 최대한 8시 맞춰서 끝내드릴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과정 목표나 뭐 기획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거고, 2부에서는 커리큘럼인데, 커리큘럼에서 실제 쓰이는 뭐 자료들을 최대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가져오고, 실제로 수강생분들이 작성한 그런 뭐 알고리즘 자료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Q&A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1부를 들어갈게요. 어, 우리의 목표 뭐겠습니까? 사실 모두 똑같죠. 당연히 개발자 취업 혹은 일부 분들 이직분들도 있더라고요. 개발자 취업인데 어, 이렇게 저희 부트캠프 수료하신 분들 취업을 잘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왼쪽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번에 서류를 9개를 붙이셨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저희 홈페이지 가면 후기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1년 반 동안 진전이 없다가 지금 들어오시고 나서 이력서 막 수정 다 하시고 서류 합격 엄청 잘 되신 케이스. 민성님 같은 경우에도 네, 이분 나이가 어리신 분인데 메가스터디 들어가시고 도영님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분도 잘 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게 저한테 DM 오신 건데요. 어, 민정님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4개 합격 동시에 하셨고 그중에 서류를 4개 써서 3개를 합격했고 그다음에 면접까지도 3개를 합격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안 보고 그 둘 중에 골라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얘기라서 제가 좀 깊어서 가져와 봤고요. 이분 백그라운드를 좀 보시면 민정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금은 취업 리부트 코스지만 항해 99라는 이름으로 부트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들으셨었는데 듣고 나서 이제 뭔가 혼자서 이제 계속 하는데 잘 안 돼서 다시 취업 리부트 코스를 좀 찾으셨고 요거 하고 나서 수료하고 바로 취업을 또 잘 하셨습니다. 음. 그 외에도 지금 매니저님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입사했습니다. 어떻게 납부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는 전부 다 취업하신 분들이고요. 이분도 다 마찬가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취업을 하기 전에 이분들에게는 당연히 서류 전형이 있었을 테고, 제가 7월 달에 서류 합격하신 분들 몇 개 갖고 왔는데, 서류 합격, 서류 합격. 아직 수료 안 하셨는데, 서류 합격, 네, 이렇게 광고. 서류 합격, 서류 합격, 서류 합격, 뭐 서류 합격,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서류 합격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혼자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 뭐 취업 리부트 코스 해봐야 7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더 오랜 기간 공부했고, 열심히 한 것도 맞는데, 뭐가 좀 다르지? 라고 해보면, 이, 이 제일 위험한 게 이제 개발자는 개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케이스거든요. 보통 이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자는 개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결국에 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영역이다 보니까 자꾸 날 기준으로 해서 취업 준비를 하게 되고 통상 취업 준비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은 일단 프로젝트 하고 공부하고 이력서 좀 써보고 이런 것들에 뭔가 큰 목적.
큰 목표가 당연히 취업이지만 어떤 전략 전술이 없이 일단 공부를 하세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하지만 회사는 채용을 준비하는 건데 제대로 된 취업 준비라 함은 그 결국에 채용이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나는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채용 담당자들이 보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이러한 것들에 적합하면 뽑는다. 근데 우리는 취업 준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큰 상자에 물을 막 채우는 거죠. 뭔가 이 에임이 없이 막 그냥 열심히만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오래 걸리고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실제로 수강생분들한테 이렇게 노션 모양으로 캡처된 거는 저희 실제로 다 하는 걸 제가 가져오는 건데요. 근데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발자 채용도 채용이다. 무슨 말이냐? 결국 사람 뽑는 거거든요. 저희 소위 인적성 검사라고 하잖아요. 인성을 보고 직무적성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는데 인성 부분에 소위 사고력도 들어가고 사회성도 들어가고 이 사람이 뭔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다시 제 컨디션으로 일을 하게 할까? 이런 회복 탄력성도 궁금해하고 이 사람 책임감 어떻지? 이 사람 성실한가? 이런 것들 궁금해합니다. 직무적성 부분에는 이 사람이 개발에 얼마나 진심이지?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직무 역량이에요. 소위 요게 여러분이 하시는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육각형, 팔각형 이런 거 되는데 여러분들 한쪽만 보고 이제 뛰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쉽지 않죠. 이 취업 준비만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의 취업 준비. 이 전체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요거에 맞게 여러 가지의 그 나의 육각형을 채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만 보고 뛰게 되시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어, 실책입니다. 그래서 뭐 직무 역량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다른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를 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근 사례를 몇 개 갖고 와봤고요. 실제로 이런 식의 이제 면접이 끝나면 코멘트를 좀 남기게 되는데 이런 코멘트들도 쓰게 됩니다. 대화나 시선이 불안정하고 약간 어두운 면이 있어. 맥락을 정지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뭐 이런 것들도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포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소위 면접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이 하드 스킬이라고 하는 기술적으로 내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플러스 소프트적으로 내가 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둘 다를 배워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면접에서의 소프트 스킬이 잘 길러지지 않은 케이스들에 해당하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요거는 제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와닿았으면 좋겠어서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건데, 함께 생각해 보기.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인 내용으로 하면 뭔가 다른 스택 분들은 혹시 좀 이해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일부 약간 공통적인 질문 좀 가져왔는데, 공백 기간이 3년 있는데 이때 무엇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보내실 것 같으세요? 라고 이제, 요거 제가 실제로 겪은 겁니다. 제가 채용을 할 때. 1번이 요 질문이었고, 요가 연관된 꼬리 질문이 요 2번이었어요. 잠깐 생각해 봅시다. 아, 나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실제 이 다음에는 수강생 그분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랑 제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 하나 넣어놨어요. 뭔가 물꼬가 튀었겠죠?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공백기간 3년인데 이때 뭐 하셨어요? 아, 공기업 준비하고 아버지 사업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다시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잠을 좀 줄이며 공부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면접이 실제로 끝나진 않았지만 제 기준에서 면접은 이미 끝난 거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였어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뭐가 이상하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준비된 사람이라면, 이거 제가 뭔가 제가 면접을 예를 들어 보게 된다고 생각하고 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질문
혹시 잊으셨을까 봐 공객비기 3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간다. 요건데 준비된 사람이라면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해 보편적인 선택으로 공기업을 준비했었습니다. 뭔가 깔끔하게 딱 얘기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했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고 학습은 자연스레 기존에 불리고 아버지하고 좀 됐어요. 이 3년에 대해서 뭔가 컴팩트하게 요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업을 돕는 과정에서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일부 함수들을 이용해 자동화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진척이 없던 공기업 준비와는 달리 빠르고 필요한 것 위주로 학습하고 이것을 적용하여 효용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이때부터 개발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커졌습니다. 이거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직무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를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면접이라는 게 내가 유리한 곳으로 계속 상대를 끌어들이는 것도 좋은 스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래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뭐 결과가 좋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아쉬웠던 것은 2년이 아니라 3년이네요. 여기에 3년이라는 시간을 소모해버렸다는 부분인데, 이게 길어졌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제가 최종 목표로 공기업 취업만을 목표로 뒀기 때문인데, 최종 목표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과정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간 목표를 설정했었다면, 내가 이것을 빠르게 드롭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었을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례를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그냥 공기업 취업해야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2년 안에 공기업 취업을 하기 위해 6개월 안에 필요한 자격증 한 개를 취득한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1년 안에는 10개 이상의 기업이 지원하여 2개 이상 서류 통과를 하게 된다. 이런 기준점들, 중간 목표를 잘 잡아서 이거 내가 달성했나 마냐를 기준으로 이거 안 됐으면 그만해야겠다. 이런 확인 가능한 구조를 세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무슨 얘기를 하면 돼요? 내가 실제로 개발할 때 이런 걸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목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 내가 이런 식으로 직무 전환을 한다. 그 다음에 뭐 3년을 내가 버렸지만 그 배움이 있었다. 목표 설정하고 목표를 관리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로 조금 더 일을 딥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현재 직무에는 어떻게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랑 너무 다르죠? 공격 준비하고 아버지 사또 이게 이래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채용 될 준비와 취업, 그냥 취업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었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하는 취준은요, 그냥 큰 통에 물을 막 붓는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내가 무엇이 정확하게 필요하고 뭐가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이 똑같은 높이의 원통에다가 물을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따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채용 담당자의 눈을 보고 여기에 채용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적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채용 담당자가 봤을 땐 똑같습니다. 왜? 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여기 기준에 만족이니까 넌 취업, 채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런 기준들을 매우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혼자서 1년 반 동안 영호님 이런 분들 스토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1년 반 동안 뭐 열심히 하고 혹은 6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왔는데 음, 조금 더 올바른 방향을 보게 만들어드리고 과정에서 적절한 피드백들을 드리고 요게 좀 필요하다. 요것이 좀 혼자 공부하는 것 혹은 다른 코스들과의 우리의 차별점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꼭 마음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스를 실제로 나중에 수강을 하시든 안 하든지 그냥 항상 채용 담당자의 눈으로 꼭 뭐가 중요할까 요걸 항상 제 1순위로 두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역사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좀 길어졌는데 커리큘럼을 한번 쫙쫙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주차에 이력서부터 합니다. 좀 이상하죠? 이따 설명드릴게요. 2, 3주차에는 2주 동안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을 학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주차에는 기업 과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에서 8주차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대기업 시나리오 프로젝트로 불리고, 뭐, 개인 프로젝트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프로젝트 주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려 3주 동안 취업 준비를 합니다. 사실 여기도 취업 준비고, 여기도 취업 준비인데,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엄청 빡세게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력서 주차를 보통은 이제 마지막에 있죠. 저는 처음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들 그래도 저희 코스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 선발 과정이 좀 있어요. 아예 개발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뭐 개발을 조금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뭐한 1, 2개월 정도 잠깐 인터넷 강의 조금 들었다. 이런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취업 준비를 목표로 공부를 좀 빡세게 하신 분들이 들었을 때 최고의 효용을 낼 수 있는 코스예요. 대부분은 이력서가 있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력서의 문제점을 찾고 현직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력서를 수정하게 되는 게 이력서 주차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력서를 수정하는 방향성과 중요한 원칙을 깨닫는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채용될 준비, 채용 담당자의 관점. 이런 것들은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력서를 써보는 과정에 피드백을 여러 번 받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이 관점에 대해서 알 듯 말 듯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에 있어야 돼요. 다시 조금 돌아가서 이런 관점이 좀 생기다 보면 뭔가 뭐 알고리즘은 조금 떨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업 과제를 할 때도 이게 뭐가 중요하겠다. 시나리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할 때도 그냥 막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볼 것 같은데 뭐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내가 기술적으로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뭐 성능 개선 뭐 이런 것들 이 중요하다는 게 이때 이미 감이 좀 잡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전에 잘못된 이력서들을 고치는 것도 목표지만 되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저희 의도 중에 하나는 요 원칙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력서가 1주차에 있습니다. 음. 이력서 주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볼게요. 이력서가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보통 뭐 사진 있고,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밑에 뭐 프로젝트 있고, 기술 있고, 뭐 밑에 학력 있고, 이런 요소들이 좀 있죠. 이 요소들을 몇 개를 쪼개가지고, 중요한 걸 몇 개를 쪼개가지고, 그거 별로 강의를 듣습니다. 프로젝트 주차, 프로젝트 부분에 대한 강의,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 요 부분 있잖아요. 저는 누구입니다, 뭐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강의. 이런 것들, 뭐, 어떤,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이 형태, 전반적인 형태에 대한 거. 뭐 이렇게 다 강의했습니다. 강의 듣고 나서 이력서를 좀 수정을 합니다. 이력서를 좀 수정을 하고, 하는 와중에 어려운 것이 있다면 현직 개발자분들에게 그러니까 게더라는 어떤 메타버스 공간에서 대면에서 도움을 받아요. 다 온라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이걸 현직 개발자분들이 또 서면으로 저희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요거를 일주일 첫 이력서 주차 동안 3번을 반복합니다. 이력서를 수정하고 제출해서 피드백 받고 수정하고 제출해서 피드백 받고 수정해서 제출해서 피드백 받고 그래서 많이 괜찮아져요. 여기서 이미 제 체감 한 3, 40% 정도의 수강생분들은 이미 이때 꽤 괜찮아진 이력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뒤로 돌아가서 뭔가 채용할 때는 이런 관점들로 보는데 내가 이전에 프로젝트를 했을 땐 그걸 잘 몰라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차피 또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때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다잡는 거죠. 이게 여러분 1주차의 그 시간표인데요. 어차피 들어오시면 뭐 다 볼 수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자면 이렇게 제 마우스가 보이시죠? 네, 보이는 걸로 알고 하겠습니다. 요 강의를 듣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파트를 나눠서 강의를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쓰게 됩니다. 듣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듣고 쓰고 나중에 제출하고 멘토님들한테 피드백 받고 그 다음에 이거 제출한 걸 다시 수령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전의 프로젝트들을 잘 정리하고 요걸 계속 3주 동안 해서 총 3번을 이력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엄청 바빠요, 이때. 엄청 막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3번의
이제 핵심은 피드백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인데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멘토님들이 코멘트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게 되고, 그다음에 개선 필요 혹은 뭐 합격 뭐 이런 것들을 남겨주세요. 이건 이제 서면으로 피드백 받은 거는 이런 식으로 받고, 대면으로 피드백 받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력서를 쫙 보고 같이, 그래서 아 이런 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뭔가 옆에서 알려주는 듯한 느낌으로 대면 피드백 때는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과 그 아까 코멘트와 함께 이런 채점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별로구나 지금. 내가 가독성이 별로구나.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고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막 고치는 게 아니라, 아니, 막 고치면 이 뭐가 잘못됐는지 뭘 고쳤는지도 잘 모르고요. 이런 부분을 요런 식으로 고친다라는 관점을 계속 가지게끔 채점표 같은 것들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가지는데 속도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게 감이 좋으신 분들은 좀 엄청 빨리빨리 캐치는 하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멘토의 코멘트를 쓱 보시면 아마,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어쩌고, 어떤 고민을 했는가 알기 어렵습니다. 어쩌고, 어떻게 고민하여 반영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작성했는지, 이것만 봐도, 아, 이력서 피드백 해주신 분이 고민을 물어보네? 아, 이거 뭔가 개발적으로는 고민하는 것들이 중요한 건가? 이런 식으로 뭔가 감을 엄청 빨리 잡으시는 분도 있어요. 음. 좀 물론 이제 저 계속 고민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게 되고, 아까 했던 얘기를 이력서 부분들이 조금 다시 적용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나를 기준으로 하는 취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좀 열심히 하신 분들 요경험으로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분명히 이력서를 고쳤어. 이력서를 막 넣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이력서를 고쳤어. 근데 딱 고치고 나니까, 어? 이게 좋아진 게 맞나? 이 판단이 안 서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이러면 진짜 미친 노릇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뭘 기준으로 고쳐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관점을. 근데 소위 채용될 준비, 아까 채용될 준비,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 기준이 먼저 있고 여기에 맞게, 기준이 이 기준에 얘는 니다 이런 식으로 고쳐야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 채용 담당자들 하나 한 개 더 넘어가서 시뮬레이션 좀 해보자면, 채용 담당자분들이 기준이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보는 사람들. 어, 굉장히 많은 이제 단계들이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딱 보자면, 이분들이 어떤 상태냐? 일단 실무로 굉장히 바쁜 개발자들입니다. 개발자들인데, 우리가 채용을 해야 한다고 해서 얘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력서가 3, 40개라고 했는데, 요즘 거의 여러분들 많으면은 인기 많은 기업들은 일주일이면 300개도 쌓이더라고요. 근데 뭐 한 평균적으로 한 2, 30개, 뭐 3, 40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력서를 저도 보지만 좋은 이력서들이 한 10개 보면 한 한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태냐? 바빠 죽겠는데 뽑아야 되는 건 알아. 뽑아야 되는 거 알아. 그리고 사람들이 소중한 것도 알아. 하지만 나 너무 바빠. 그리고 좋은 이력서들을 보기엔 참 쉽지 않아. 그래서 큰 기대 없이 그냥 쓱쓱 봅니다. 실제로 이력서 스크롤 내리는 속도가요, 엄청 빠릅니다, 이거, 생각보다. 내가 이제 나의 20년, 30년 인생을 여기다 막 적지만 그걸 잘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보게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걸릴 게 아니라 좋은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중요한 것이 무조건 잘 보이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게 읽기 쉽고 간결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중요한 거 잘 보이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겠다. 이게 그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에서 요만큼만 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이렇게 집중하려고 보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잘 다 이렇게 읽고 싶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막 이게 30번 여러분이 보는 30번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말 읽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정성이 높은 사람도 읽기 쉽지 않아요. 또 사실 이 되게 안타까운 건 감을 좀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이었고 여러 번 이제 한 두 번, 세 번 정도 고쳤는데 이제 감을 못 잡으니까 이제 계속 비슷한 형식으로 고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한편 요분은요. 이 내용을 떠나서 감이 좀 잡혔어요. 관점이 좀 잡혔습니다. 어, 일단 일단 문장이 간결하거든요. 짧아요, 문장의 길이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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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셨고, 이분은 처음에 어떤 실험을 하신 거냐면, 나의 리더 역량을 어필해야겠다. 왜? 뭔가 리더라고 하면 리더 역할이 있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뭔가 도전적인 이런 걸 좀 써봐야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써서 한 10개 이런 거 써보고 근데 효과가 안 좋아. 혹은 어, 이력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별로래. 그러면 이분이 또 똑같은 분이거든요.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나를 요런 강점을 드러내야겠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요 첫 번째 문장은 이제 리더로 설명한 개발자 뭐뭐뭐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저는 속도와 정확성에서 특별한 강점을 지닌 개발자입니다라고 썼잖아요. 이거는 약간 별도의 얘기인데 이런 걸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나는 뭐뭐뭐야라고 찍고 뒤에서 약간 설명해 주는. 근데 이분이 나의 이런 거를 어필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 쓰신 거죠. 이번엔 라벨링을 좀 해야겠다.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피드백을 어떻게 받으셨겠죠. 그 다음에 이분이 시도하신 것이 그 다음은 요건데 이 글은 조금 길 수 있는데 문장은 사실 좀 짧아요. 요 두 번째 천재는부터 요 문장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막 들어가 있어서 좀 긴데 퍼블리싱은 뭐 하면서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 프론트엔드를 내가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관심 있는지 요거 먼저 얘기하겠다라고 기준 좀 바꾼 거죠. 요걸 얘기하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뭐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 시도를 해보고 기준이 안 맞네? 바꾸자. 다른 기준으로 바꾸자. 이렇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뭔가 달려나가는 힘이 생긴 거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력서에는 이런 식으로 반영된다. 근데 그것이 뭐 비단 이력서뿐만이 아니라 면접도 마찬가지고 프로젝트도 어떤 관점이 있는 거고 다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주차는 종합을 좀 하자면 예,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 번 파트를 쪼개서 강의를 듣고 이거에 대해서 작성하고 현직 분들한테 피드백 받고 이걸 세 번이나 반복한다. 첫 주차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알고리즘 주차는요, 음, 자료 구조랑 빈출 알고리즘을 학습합니다. 너무 뻔하죠. 네. 근데 이제 요렇게 한다. 알고리즘 왜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호태도 있습니다. 호태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원하는 거는 자료 구조가 보통 이제 데이터를 뭐 저장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고 과정이 좀 높아지는 거를 사실 더 원해요. 그래서 요렇게 좀, 그런 내가 어떤 요런 사고 과정이 좀 괜찮아진 상태에서 요걸 프로젝트에 반영하면 너무너무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걸 원하는 건데, 이제 요것이 설령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자료 구조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고 혹은 코테 준비를 한다라는 명목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루틴은 오전에는 강의를 좀 수강하시고 오후에는 내내 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오후에 문제를 하루 4문제 혹은 정말 많이 푸시는 분들은 뭐 8시간이 더 본인이 더 써서 한 8문제까지 푸시고요. 알고리즘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팀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고요. 팀 스터디는 이제
여러분이 푸신 걸 가지고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풀이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이걸 서로 공유해보고 우리 봤을 때 우리 같이 모여서 이걸 더 나은 걸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팀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 완료되면 현직자분들이 오셔서 개별적으로도 봐드리고 팀 코드 또한 봐드리고 이렇게 짜면 좋다. 이런 개념들을 알면 좋다라고 해서 설명을 쭉 해드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2주 동안 반복하게 되는데 2주 동안 매일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최소 50개의 문제를 풀게 되고요. 많이 푸신 분들은 거의 100개까지도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코테를 준비하는 것 혹은 알고리즘을 공부한다는 것이 좀 장기간으로 가야 되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러나 단시간 동안 알고리즘에 몰입해서 학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근차근 뭔가 현직에 가서도 알고리즘 공부를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때도 뭔가 빛에 발할 수 있는 뭔가 스스로 학습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고 필수적인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세요. 오시게 되면. 며칠 차, 몇 번까지, 아까 제가 8번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4번까지는 필수고 뒤에는 선택인데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노력해서 4번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과제 제출률들은 다들 성실하게 하셔서 이게 괜찮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요게 저희 코스의 되게 큰 장점이기도 해요. 그 기본적으로 굉장히 열의를 가지신 분들만 또 선별하게 되기 때문에 다들 뭐 과제 제출률도 좋고 설령 좀 어려워도 어떻게든 본인 시간 더 써서 하려고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당연히 더 좋은 분위기, 더 좋은 내용들이 서로 오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치동 왜 갑니까? 대치동 선생님들이 환상적이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대치동에 그냥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있어서 부모님들이 그걸 보내는 겁니다. 그 친구랑 놀으러. 자, 여담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데, 그리고 각자 팀 스터디 일지를 좀 켜보게 되면, 1주차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공부하신 것들을 팀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2주차에도 또 정리를 하고, 요 1일차 과제 정리를 클릭 딱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각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토글 안에를, 예,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토글 안에를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본인이 풀어놨어요. 주석도 이게 성실하게 또 쓰셨고 메모리랑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사용되는 메모리랑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써. 이걸 모두가 하고 서로 모두가 모두의 것을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또 그런 것들이 좋잖아요. 다른 사람 어떻게 풀었지? 이게 참 궁금한 영역의 또 알고리즘인데 이런 것들이 되게 자유롭게 그냥 이루어진다. 그리고 핀코드를 선정했고 이거 바탕으로 멘토님들이 피드백을 짝짝 주신다. 이런 형태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이 이제 기업과제 주차인데 기업과제는 5기에 새로 도입됩니다. 여러분들 5기 하실 예정이면 못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막 이미 다 세팅되어 있고 그렇진 않아요. 지금 빌딩해가는 과정인데 완벽하지 않아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 건데 빌딩하는 과정을 그래도 좀 자랑할 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뒤에 이름이 이제 이름이라서 삭제를 한 건데 저희가 컨택했던 멘토님들입니다. 네이버, 29cm, 카카오, 라인, 네이버, 롯데, 한화, 요기요, 두나무, 우한영세제, 배민, 넥슨, 소카, NC, 런드리고 이런 데에 재직하고 계시는 훌륭한 시니어 개발자분들이랑 연락을 해서 기업 과제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기대가 됩니다. 또 이때는 어떻게 돌아갈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 과제를 2번 정도 돌릴 거예요. 한 2, 3일 정도 주는 과제, 그 다음에 또 한 2, 3일 정도 주는 과제. 그래서 총 2번을 할 건데, 거기서 다룰 내용들은 보통 이제 기업 과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서비스 아무거나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결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결제를 보통 많이 하게 되고, 채팅도 있게 되고, 사용자 인증, 뭐, 로그인, 뭐, 이런 권한 관리, 이런 것들도 너무나 기본적으로 다 있는 곳이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선택하게 될 거고, 뭐 이걸 다 이걸 다 아냐, 그건 아니고요. 이 중에 저희가 좀 선별을 해서 몇 가지를 좀 세팅해 놓을 예정입니다. 이걸 2개를 할 건데, 이걸 할 때, 피드백을 이제 과제를 제출하시고 나면 어떤 걸 피드백 받냐?
코드 품질, 뭐 문제 해결 능력, 구현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되고요. 멘토링은 어떻게 하지? 요거는 개인으로 코드 리뷰를 해줄 따로 정해졌습니다. 1대1로 다 코드 리뷰를 받는다. 내가 짠 것에 대해서. 음, 너무 좋은 주차인 것 같고요. 요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기능들이 현업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굉장히 제한된 시간 동안, 그 다음에 본인 이 명세서를 딱 받고 나서 설계부터 기능 구현까지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챌린징한 기능보다는 응당 알아야 될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요걸 좀 여러분들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면서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실무에서 자주 쓰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인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프로젝트죠. 개인 프로젝트는 아마 다들 그래도 뭐 토글도 홈페이지에서 눌러보시고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이름과 똑같이 100% 혼자 하게 됩니다. 팀, 뭐 옆에서 멘토님들을 제외하고는 내 걸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주차 목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의 설계부터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까지 전부 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팀 프로젝트들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 내가 로그인을 맡았어. 근데 누가 다른 걸 맡았어. 그럼 저는 사실 로그인 말고 다른 게 잘 모르게 됩니다. 맞죠? 이 사람만큼 만든 사람만큼 내가 나중에 팔로업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든 사람만큼 알지 못해요. 이러면 좀 슬픈 일은 뭐냐면 내 이력서에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실 내 기능이 우리 프로젝트에서 가장 빛나는 기능이 아니었다면 난 결국에 조연이었던 거죠. 슬프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처음부터 다 구현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뜬구름 잡듯이 이해하던 개념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개념처럼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구현도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이걸 더 중요한 건 설명이 가능해지게 되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그리고 저희가 막 일부러 시행착오랑 트러블슈팅이랑 이런 것들, 성능 개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중요도를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젝트가 끝나고 났을 때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수치화된 자료들이 적어도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질 거고요. 이때 어떻게 움직일 거냐? 뭐 1주차에 기본적으로 명세 딱 나오면 환경 설정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좀 정리하고 뭐 ERD라든지 별 구축이라든지 뭐 와이어프레임을 그린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세팅을 좀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약간의 그 구현도 하게 되고요. 2, 3주차가 이제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고도하고 진행하게 되는 거고 4주차에는 부하 테스트에서 개선해보고 코드도 또 다시 뭐 개선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결국에는 배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내가 스스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게끔 현직 시니어 멘토님들이 다 도와주십니다. 프로젝트 주차는 이제 각 스택별로 한 3개 중에 하나 정도를 선택해서 하게 되고요. 요 중에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MSA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실 수 있게 학습 자료를 통해서 조금 도와드리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언어랑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이 오셔서 뭐 그런 기초적인 것들은 뭐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택 1에서 여러분들이 달려나가시는 거가 됩니다. 택시, 뭐 커뮤니티, 동목 토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걸 하나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시나리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앞으로 사용될 기술과 개발 환경은 어떻다. ERD를 설계를 직접 해야 된다. 이런 것들부터 해서 이렇게 쫙 시나리오 개요랑 뭐 필수 작업 같은 것들 이런 식들이 쫙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걸 보고 개발자처럼 인쇄를 보고 쫙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필수 구현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인데 필수 구현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구현사항이 있습니다. 선택 구현사항은 어드밴스드라고 해서 좀 어려운 거. 필수 구현사항은 이제 이 프로젝트의 소위 MVP라고 하죠. 이 기능이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뭐 도커 컴포즈도 다뤄보게 되고, 뭐 기본적으로 뭐 회원 가입 이런 것들, 상품 이런 것들을 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는 이 베이직을 제한된 시간 내에 타다닥 해결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뭐 또 챌린지 같은 게 또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요거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각각마다 난이도가 조금씩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뭐 동일하게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내가 더 여러분이 뭐 내가 더 열심히 잠을 줄이면서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 여러분이 이 천장 없이 그냥 쭉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멘토님들에게 피드백을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왼쪽은 피드백 받기 전에 본인들이 준비해 가신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피드백을 받고 본인들이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 대면으로 가서 받게 되고 들으신 걸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오른쪽. 가기 전에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음,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질문을 정리해 가는 게 여러분들 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세팅해서 정리해서 멘토님과 뭔가 제가 하루 종일 시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제한된 시간 동안 내가 최대의 효율을 뽑기 위해서 정확하게 맥락을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칠 거 아니에요? 이 과정마저도 사실은 약간의 여러분들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정리하고 모르는 걸 정리하고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고 받았을 때 다시 이제 들은 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멘토님들이 일부러 사실 서면으로 하는 게 훨씬 빨라요. 화면으로 멘토님들을 뵙게 되는 게 훨씬 빠른데 굳이 대면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듣고 본인 입으로 가서 물어보고 본인이 귀로 들은 걸 본인이 정리해라. 이런 걸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피드백은 이렇게 받는데 그 약간 일부러 대면으로 시키는 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말하기 연습을 시키려는 의도도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번외로 하고 싶었고요. 어쨌든 4주 동안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전에 프로젝트에서는 없던 이런 트러블 슈팅 부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능 개선이 들어가고요. 수치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사실 본인이 퍼센트만 계산해서 쓰면 뭐 퍼센트 계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캐싱 전략 도입. 이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낸 그런 경험들. 성능이 개선된 경험들. 이전에 안 됐던 걸 해낸 경험들. 최적화된 경험. SEO 개선. 이런 것들. 잘 정리되어 있는 이력서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시면 항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능 개선, 트러블 슈팅.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 주차가 끝나면 많이들 할 때는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당연히 힘들지. 가치 있는 일이니까 당연히 힘들죠. 근데 실제 저 같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됐었고 이 부분이 큰 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이제 그 개인으로 하지만 팀이 또 같은 프로젝트를 선택하신 분들끼리 팀이 돼요. 이분들끼리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너 어떻게 했니? 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서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같이 적용하고 네, 대부분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제대로 됐고 이렇게 됐고 뭐 저렇게 됐고 저런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지원 주차가 이렇게 쫙 하게 되면 취업 지원 주차에 도달하게 되죠. 처음에 이력서를 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 이 약간의 그 뭔가 채용 담당자들의 채용될 준비에 대한 감을 잡고 기업 과제를 해보고 그런 관점에서 기업 과제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취업 지원 주차로 넘어오게 됩니다. 취업 지원 주차는요 정말 빡셉니다.
여기 취업 지원 주차에 간단한 타임테이블을 제가 상세한 타임테이블을 갖고 와봤어요, 일부러.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력서 쓰고 뭐 음악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이력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이런 거랑은 그냥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거의 거의 군대 훈련소처럼 여러분들 바바바바박 준비를 시키는데 이게 저희 코스에 제가 생각하는 거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고요. 이력서 훈련 150시간, 면접 훈련 100시간 써있는데 이 면접 훈련 100시간이 여러분 그 면접 공부하는 거 빼고 말하기 연습만 거의 100시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툭 치면 동기비동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툭 치면 와라라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브라질 작동 원리가 어떻게 돼요? 툭 치면 와라라라. 그런 상태가 되게까지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력서 따로, 면접 따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아까 제가 프로젝트 주차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부러 멘토님들 왜 대면시키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마저도 사실 다 프로젝트 이 제품 전체에 녹아있는 어떤 훈련과의 일부다 이런 얘기를 아까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이력서 훈련에 대해서는 문제 진단 우리 1주차 했던 것부터 이력서 레이아웃까지 1주차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기업 과제를 또 푸시고 리듬이 작성하시고 마지막에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훈련을 시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아까 프로젝트 투자에서는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게 뭐냐면요. 5분 기록보드라고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하시는 와중에 그 뭔가 했던, 여기 보시면 뭐 반품하기, 로직 구현, 뭐 도입, 뭐 이런 것들, 회피 해결, 관련된 고민, 오류,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정리하게끔 시켜요. 요 개인 프로젝트 리드미 작성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원래 프로젝트 하게 되면 한 6주 되면 1주차 했던 거 까먹거든요. 그냥 내가 했던 기록들을 쫙 다 남겨서 나중에 이제 리드미 같은 것들을 작성할 때 혹은 이력서 같은 것들을 작성했을 때 요 기록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스택, 요건 이력서는 아니고 이제 그 깃허브에 있는 리드미인데 나의 성능 최적화, 트러블 슈팅 이런 것들이 쭉쭉쭉 담게 돼요. 그래서 네, 이미 프로젝트 주차부터 면접 혹은 이력서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5분 기록보드 이런 것들이 쓰는 것만 봐도. 그다음에 이제 이력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면접도 보면은 아 요것들은 사실 홈페이지에 가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데 문제 진단부터 해서 면접 전략 설정하고 시니어 멘토진들의 진출 질문 정리하고 그다음에 팀 모의 면접 70시간 이상 막 이렇게 막 달리고 그다음에 1대1 모의 면접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좀 볼까요? 이 부분이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은 알고리즘 주차 때 멘토님 보는 거, 오른쪽은 프로젝트 주차 때 멘토님이랑 대면해서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하고 정리하고 가서 듣고 의견 나누고 이런 과정들. 요것들이 왜 있냐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훨씬 이전 주차부터 면접 볼 준비, 이력서 작성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체가 연결된 흐름으로 최종 관문인 이력서와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다. 요겁니다. 전체적인 얘기, 취업 주차 주차가 3주 동안이나 돼서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먼저 딱 했고요. 이력서 주차를 좀 더 보게 될게요. 이력서 주차는 이제 1주, 취업 지원 주차가 총 3주인데 1주차가 이력서 주차, 2주차가 면접이랑 기업 지원 주차 뭐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취업 지원 주차 1주차부터 한번 봅시다. 이력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시는 거죠? 처음에 썼던 걸 또 다시 쓰는 건데 그럼 이제 뭘 쓰게 되느냐? 그 기업 과제 혹은 뭐 내가 그 개인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서 썼던 나의 그냥 이게 사실 그냥 했던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적 의사결정이나 트러블슈팅 이런 것들이 중요해, 수치가 이런 중요해 이런 것들을 알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넣는 거예요. 왜 이걸 보니까 그냥 내가
그냥 상자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용 담당자들이 보는 이런 물병에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요. 본과정 1주차에는 제가 아까 30, 40% 정도 패스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딱 끝나면 한 90%가 넘는 분들이 이력서를 일주일 동안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쫙 패스하시고, 물론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계속 봐드려요. 이렇게 패스를 하시고, 참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면 좋겠냐 하면 여기에 막 9번, 이력서를 9번 쓰신 분이 있어요. 9번 쓰고 9번 제출. 이런 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성우님, 성우님 너무 훌륭하셔서 저 옛날에 저희 회사에 오셔서 세션 같은 것도 하고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는 뭐 여러분 의지만 있으면 9번 쓰든 10번 쓰든 13번 쓰든 다 그냥 열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업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가 제한 없이 그냥 다 도와드려요. 그래서 꼭 이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왔으면 좋겠고, 약간 여담이고, 어쨌든. 이렇게 1주차를 지나게 되면 90%가 넘는 분들이 헬스를 받기 시작한다. 드디어 나의 이력서가 뭔가 이제 괜찮아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어, 옛날에 이력서, 같은 분의 이력서인데, 뭐 ERD를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줄글을 막 쭉쭉쭉쭉 썼던 분이 뭐 ERD 어차피 이거 하나하나 보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3, 40개 이력서를 본 이미 지치 상태에서 안 본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잘 보이게. 예를 들어 before, after 이렇게 깔끔하게 수치화해가지고 딱 그렇죠.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개선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서류 합격률이 진짜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력서 수치화 처음에 이력서 수치화 경험하고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력서 수치가 딱 됐을 때는 테스트 이런 식으로 괜찮은 이력서가 결국에 나온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지원 주차 총 3주 중에 나머지 2주차는 면접을 공부하고 기업에 실제로 지원하는 주차예요. 네. 요 면접을 일단 면접 그 내가 공부를 한 것과 별개로 또 취업 준비 또 약간 또 다르잖아요. 그 채용될 준비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EX 소위 말하는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애들, 개념들. 아까 제가 뭐 동기비동기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툭 치면 나와야 되는 리덕스, 머니, 리덕스 레스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의 기계처럼 준비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어떤 언어, 프레임워크, CS 요 부분이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내 프로젝트, 아까 6개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택별로. 이 중에 내가 선택한 거.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커뮤니티를 예시로만 갖고 왔는데, 멘토님들이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보고 채용할 때 뭘 물어볼 것 같아요? 1주차에 있는 구형사항을 보고 뭘 물어볼 것 같아요? 2주차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해서 제가 받은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아니라 이성님도 있고, 다음 멘토님들에게 여쭤봐서 받았고, 주인님한테도 받았고, 발님한테도 받았고, 멘토님들한테 다 받는 거. 그럼 이제 뭐가 돼요? 여러 번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겠죠? 그리고 가끔 나오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필수다. 준비해라. 여기까지 준비하고 싶어? 이렇게 준비해. 이런 식으로 그 질문들을, 문제를, 중요한 거를 선별해서 드려요. 그리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각각 여러분들마다 중요한 거 이제 나만의 답변을 정리하고 내 걸로 텍스트로 만들어야겠죠. 컴포넌트를 나눈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 생각에 정리를 해서 딱 쓰시고. 네. 로그인 구현 방식 어떻게 쓰시고 이 각각에 대해서 정리 좀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엄청 수월하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저희가 선별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잘 정리하고 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 이건 뭐냐면 그 수강생분들끼리 한 모의 면접이에요. 그 정도쯤 훈련을 하게 되면 대충 나도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알 것 같아. 이런 상태가 되고, 대충 뭐 물어봐야 될지도 감도 오고, 이 친구가 이런 답변했을 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좀 감이 옵니다. 이거를 서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훈련을 해요.
2주 동안 아까 취업 지원 조차 그 면접이랑 기업 지원 2주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매일 6시간씩 팀 모임 면접을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본인 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이제 대부분 나오는데 잘 보시면 그 가장 어려웠던 점 어떻게 해결 이런 식으로 그 소위 뭐 면접들은 꼬리 지르는 형태로 이러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다음 질문 그 비슷한 연결 질문 이렇게 하시잖아요. 실제로 수강생분들끼리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뭐 앞으로 되고 싶은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추상적인 질문들로 하시는데 다 괜찮습니다. 네.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인성 질문도 하시고 기술 질문도 하시고 뭐 이전에 백그라운드 관련된 질문들도 하시고 그다음에 요 바로 아래 채용 담당자와 1대1 모의 면접 있잖아요. 요거 1대1 모의 면접 보고 오셔서 나 이런 질문 받았다 하고 서로한테 공유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면접 데이터를 쌓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면접 주차, 그 취업 지원 주차가 딱 끝나고 나서 뭐 서로 꼬리 질문 해준다. 팀 모의 면접을 말하는 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인텔리픽 모의 면접이 이제 시니어분들 1대1 멘토링입니다. 1대1 모의 면접입니다. 아, 참고로 제가 그냥 쓱 넘어가 버렸는데, 요 채용 담당자 1대1 모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진짜 좋은 기업에 진짜 제대로 된 시니어분들,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이 1대1로 모의 면접 봐주시는 거예요. 요게, 음, 참, 여러분들이 참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100번을 면접을 가도 단 한 번을 피드백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되기가 참 힘든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의 면접을 꼭 보고 피드백을 받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요분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봐준다. 근데 요거 말고도 다 그냥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까 제가 기업 과제 세팅할 때 연락드렸던 분들 보셨듯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이력서, 내가 이력서 이렇게 잘못됐네. 이런 관점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부터 시작해서 알고리즘 공부하고 여기서 자료 구조 바탕으로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인지하고 기업 과제 해보고 개인 프로젝트로 여러분들 이력서에 반드시 담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이력서에 잘 담고 이걸 바탕으로 기업에 지원해보고 면접 가서 날라다닐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과정이 끝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시험을 잘 하시게 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서는 잘 드러나진 않는데, 제가 또 자랑하고 싶은 건요. 그, 여러분들이 서포트 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운영 매니저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커리큘럼을 총괄하시는 매니저님.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현직 약간 주니어 미들급 이런 멘토님이라고 하기는 뭔가 연차가 막 7년차, 10년차 이렇게 쌓이진 않은 한 3, 5년차 정도 되시는 이제 현직 개발자분. 그다음에 HR 전문가분들, 매니저님들.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제작해 주시는 분들, 기업 과제를 제작해 주시는 분들, 프로젝트를 제작해 주시는 분들, 프로젝트를 피드백해 주시는 분들, 이력서를 피드백해 주시는 분들, 모의 면접을 피드백해 주시는 분들. 이 전문 영역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가끔 외부 연사님들도 오십니다. 이게 참 잘하고 싶은데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아무튼 다방면에 어, 뛰어난 분들이 여러분들을 뒤에서 도와준다. 그리고 이제 또 홈페이지에서 잘 안 드러나는 오프라인도 가끔 합니다. 그렇죠. 보통 언제 모이냐면 첫 번째 이력서 주차의 마지막 날, 뭔가 이력서를 딱 모여서 딱 끝내버릴 때, 그럴 때 좀 모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딱 끝나고 나서 그 리드밀 작성해야 될 때, 그때도 딱 모여서 그 자리에서 현직 개발자분들도 같이 오셔서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봐주고 아니야 고쳐 하고 6시간 안에 그냥 다 끝내버려요. 그런 식으로 저는 오프라인 일정을 좀 쓰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일정 때도 사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시킨다는 거죠. 네, 지속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Q&A를 좀 받을게요. 제가 채팅을 내내 못 봤는데 채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은 따로 없었네요. 네. Q&A가 이미 질문해 주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과 함께 수용님이 올리셨는데 뭔가 다른 것들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네. 요거 이미 준비된 것들이 한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기수보다 적은 정원으로 운영하도록 바뀐 이유가 있나요? 밀착 코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한 번에 뚝뚝뚝뚝 있어서. 선발은 일단 이제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 그 경험 있냐 없냐. 요게 그냥 1번입니다. 그 이후의 것들은 뭐, 뭐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혹은 뭐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뭐 리액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정도 스택까지는 이 정도 기술까지는 해봐서 요렇진 않고요. 아, 그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하나를 최소 CI 이상을 수행해 볼 능력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면접이 진행돼요. 면접에서 이제 선발이 좀 될 거고 그 와중에 이제 그런 역량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취업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프로젝트 하나를 그래도 좀 수행을 해봤다 하시면은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 기수보다 적은 정원으로 이원화로 바뀐 이유는 사실은 아무리 운영을 고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그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자원이 조금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수부터 좀 하려고 하는 방향성은 그래도 좀 괜찮게 하시는 분들, 근데 뭐 제가 뭐 실력 이정 무조건 상위권만 다 받을 거야 그렇진 않습니다. 이 정도 최소 기준치를 이제 달성한 분들에 한해서 거기서부터는 다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바탕으로 진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보자. 이분들을 진짜 멋진 기업으로 보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바뀐 거고요. 밀착 코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해요. 밀착 코칭 하는데 그냥 그 1대1로 봐드리는 겁니다. 다. 1대1로, 뭐 이력서 같은 것들도 1대1로 봐서 봐드리고. 기업 과제도 아까 1대1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프로젝트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가서 모르는 거 물어볼 때 그냥 그 멘토님이랑 저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게 밀착 코칭입니다. 그냥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궁금한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만 여쭤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음. 시간이 조금 저 생각보다 말을 많이 했나 보네요.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10분, 15분 안에는 최대한 끝내드릴게요. 부트캠프를 수료하고 다른 부트캠프를 또 수료하게 되 괜찮을까요? 어떤 것을 들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혹시 이미 다른 부트캠프를 수강하고 왔는데 이걸 들어도 되냐 보다는 내가 이걸 듣고 다음 걸 또 들어도 되냐겠죠? CS는 어떻게 이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그 부트캠프를 수료한 후 다른 부트캠프를 또 수료해도 괜찮을까요? 어떤 것을 들어갈까요? 제 생각에는 뭔가 이거 듣고 다음 거 또 들어도 되나요? 이거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그냥 아, 내가 취업이 잘 안 되네. 프로젝트가 부족한가 보다. 이런 그 문제에 대한 정의가 전혀 되지 않은 갑자기 이상한 솔루션을 내시는 분들이 어, 엄청나게 많거든요. 내가 취업을 내가 취업이 왜 안 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서류를 탈락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면접을 탈락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쪼개 들어가야죠. 내가 서류를 탈락하고 있으면 이력서를 개선해 보는 겁니다. 좋은 관점을 가지고 이력서를 막 써. 안 돼? 20개 써서 안 돼? 그러면 다시 이력서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20개 썼어. 근데 또 안 돼? 또 고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 서류는 잘 붙어. 근데 면접이 안 돼? 그럼 면접 준비를 하셔야 죠. 근데 그냥 다른 사실 부트캠프라는 건 어떤 올리는 서비스에 가깝잖아요. 내가 지금 뭐가 정 부족한지 모르겠으니까 올리는 서비스를 받아야겠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쯤에 문제가 있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그 파악이 어렵다면 저희 코스 듣는 거죠. 사실 저희 코스 들었으면 본인이 어디가 문제인지는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씩 쪼개서 하니까. 음. 그다음에 CS 지식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프로젝트를 혼자서라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어, 통상 이런 질문들의 답변이 참 어려운데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져왔는지 지식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려워서 답변이 좀 어려운데
CS식은 뭔가 사실 끝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그 아까 그 상자에 물이 담는 것과 그 채용 담당자가 바라보는 몇 개의 구간에, 그러니까 그 몇 개의 비커에 물을 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정말 정말 중요한 애들 있잖아요. 필수적인 것들. 그거 먼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내 프로젝트랑 연관 있는 것들만 하세요. 사실 나머지 것들은요. 그 현직자분들도 뭐 공부를 하고 계시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완벽한 상태라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네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혹은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알고 있니? 이런 거에 궁금한 거예요. 채용 담당자의 관점에서 뭐가 궁금할지 생각해 보시면 스킬스직을 어떻게 공부해야겠다가 감이 좀 올 겁니다. 프로젝트를 혼자서라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가 없다면 하시고 있다면 그것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혹은 뭐 그러니까 수치화를 좀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많아서 후딱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경험한 성능 개선에 대해서 수치 비교를 통한 포펄 기재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성능 개선, 네, 일단 하겠죠. 그 다음에 수치 비교를 통한 수치화를 알려주냐, 플러스 이걸 포폴에 넣는 법을 알려주냐라는 질문이겠죠. 수치화는 웬만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폴에 넣는 방법을 알려주냐라고 하시는 건데, 포폴? 포폴은요, 저희는 포폴만을 따로 봐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력서 통과율이 뭐 예를 들어 10%가 된다? 엄청 책이니까 목표거든요. 뭐가 포폴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은 없어요, 사실. 이미 서류, 이력서 딱 받아봤을 때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되어서 아, 나가리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뭔가 너는 포폴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네. 넌 탈락이야. 넌 이력서는 괜찮지만 탈락. 이렇진 않아서 이력서 면접을 먼저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면 사실은 그쯤 되잖아요. 포폴은 그냥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옵니다. 네. 그리고 포폴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기타 믿음이 정리하는 게 사실은 포폴 정리하는 방식과 좀 유사한 방식인데 이걸 얼마나 더 뭔가 그림을 넣고 가시화하고 뭐 좀 더 예쁘게 꾸미고 이런 것들이 포폴이라서요. 리듬이만 잘 작성이 되어 있어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력서 보고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작성한 블로그 몇 개 보고 깃헙만 봐도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거거든요. 막 포폴까지 상세히 본다는 이제 정말 내가 중요한 채용을 하는데 진짜 한두 명이 거의 뭐 금메달, 은메달 0.1점 차다. 이럴 때 이제 유효한 거지. 그 전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물론 포폴까지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당연히 좋긴 합니다. 역사사 수치화가 가장 어려운데 이 부분도 다 알려주시나요? 수치화를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화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음. 성능 개선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지 않거나 이렇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는 할 게 없는 거고요. 할 게 생기면 수치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려준다기보다는 경험하게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많은 분들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또 질문이 또 있네요. 프로젝트 경험이 한 번뿐이어도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한 번뿐이어도 괜찮습니다. 뭐 CRUD 같은 것들 뭔가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으면 한 번뿐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력 프로젝트가 많다고 이력서 통과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냐 없냐가 여러분들 이력서 통과를 가르는 거라서요.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 경험은 뭐 한두 개가 제대로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생각해 보시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년 차 개발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10년 차 개발자 되면 이력서가 30장일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닙니다. 똑같이 두세 장, 세 장입니다. 중요한 것만 위로 올리면 됩니다. 혹시 또 있나? 여기 있네요. 이걸 띄워놓고 제가 그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것까지 파다다닥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프로젝트 기간 동안 ERD 문서 등 작성한 가이드나 상세한 팁 같은 것 제공될까요? 그다음 문서뿐만 아니라 부하 테스팅 툴이라던가 테스트코드 작성 등에 대해서 오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도커랑 MSA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 공부한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다 제공해드리고요. 근데 뭐 ERD 같은 것들은
간단하게 가이드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있진 않고요. 뭐 예를 들어 테스트 코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어, 도움은 드리되 당연히 이제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맞아요. 문서 작성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을 좀 강화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이더라도 이 문서 작성을 안 해봤거나 아니면 그 명세를 그러니까 문서를 바탕으로 개발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이걸 좀 앞단 좀 도와드리려고 실제로 SA 피드백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멘토님이랑 한 번 더 주고받는 시간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뭔가 초반부에 그냥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뭔가 요것만 보고 개발하는 게 처음 해보시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걸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규성님 질문은 답변이 되신 것 같고, 아, 주로 프론트백 위주의 코스가 된 인공지능 분야의 개발자 참여가 적합할까요? 인공지능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약간 다른 제품의 인공지능을 다루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기가 9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취업 주차 때가 11월 정도가 됐을 텐데, 그럼 9월에 서류 지원을 하는 하반기 공채 같은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9월 초에 시작하죠. 9월 초에 시작하는데, 어, 저희가 3기, 제가 기억나는 데이터가 3기라서 그런데, 4기는 지금 좀 진행 중이고, 3기가 그 1주차, 2주차, 3주차까지 취업해서 나가신 분이 11분이었어요. 이력서만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되면 이미 공부가 잘 되시는 분들은 그거 하고 그냥 취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아, 원민님께서 사실 알고 보니까 까보니까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이전에 내가 준비가 혹은 전달 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잘못되었던 거라면 그때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1분이나 취업을 하셨어요. 오, 주님, 10년 차 이상이 9년 차입니다. 서비스 회사에 가시고 싶은 마음이죠. 충분한 대비가 될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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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위 말하는 가장 고성과 그룹이긴 합니다. 이미 개발자로 재직을 하시고 계셨다가 뭔가 이제 SI에서 서비스를 좀 가지고 싶어 하시거나 아니 뭐 이런 분들이 가장 고성과였어요. 저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보였던 그세 명 있었잖아요. 이분 뭐 서류 9개 다 합격했습니다. 메가스터디 갔습니다. 이분들 중에 가운데 있던 분이 이제 비슷한 그 그런 분들이 성과가 좋습니다. 사실 에, 환경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이미 뭐 짬도 있고 해서 잘 가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럼 신입으로 가기 좀 어렵겠죠? 음, 아마 경력직으로 가게 될 텐데 가장 고성과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 뭐 전공자분들 뭐 아니면 이제 대학교 갓 졸업하신 분들 이런 케이스들 몇 개 나눴을 때를 기준으로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 스프링은 경험이 부족한데 수강 가능할까요? 장고 몇 개월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이거 제가 수준을 알기가 참 어려워서 일단 서류를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 분들이 아마 이것저것 물어보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면접에 딱 합격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리액트는 리액트, 자바는 자바 강의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사실 언어 프레임워크가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부족한 프로젝트 해봤지만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때 그냥 빨리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 이미 답변 주셨네요. 네. 항상 언어 먼저, 항상 언어 먼저. 언어는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영역이다. 물론 뭐 다 똑같지만 언어 외에도 언어 먼저. 알고리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알고리즘도 당연히 해보셔야 되고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돼서요. 15분 정도 지체가 됐는데 질문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답변도 잘 된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링크 같은 것들은 이게 제가 이걸 꺼버리면 이제 바로 종료가 되니까 일단 클릭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를 좀 하자면 그 제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많이 배웠어요. 아까 제가 한 3년 정도 하면서 진짜 한 3천 명 정도 봤다고 했는데, 어, 주눅 들기 마련이거든요, 심적으로.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이력서 같은 것들도 많이 떨어지다 보면 하나하나 쓰는 게 아까워서 뭔가 주저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네, 예, 내가 어떤 방향으로 뛰어야 될지는 저희랑 좀 와서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저희가 아니더라도 너무 쫄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은 성과 거두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만 종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곧 저희 코스에서 뵙게 될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를 좀 치고 끝낼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채용 담당자를 여러분 취업의 1순위 기준으로 잡으시고